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감기가 좀 더 심해진 것 같네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죠. 국정원과 짜붙인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재욱 사이버사령관을 했던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지난 30일 1심 판결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요, 그 연재욱 씨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오자 탈자까지 잡는 등 꼼꼼히 챙긴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을 오자 탈자까지 잡으면서까지 꼼꼼히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군사법원이었죠. 보통 군사법원입니다. 보통 일반인으로 치면은 1심 판결이죠. 결국은 국방부가 셀프 수사를 하더니 이제 군사법원이 셀프 재판을 한 그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판결문을 보면요, 연재욱 사령관은 재직 시절 정치 관련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하 지휘관이 작성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직접 스스로 자필로 수정하거나 수정사항을 지시했습니다. 또 매일 오전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보고서의 문맥과 오탈자 등을 점검하고 자구 수정도 했습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트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꼼꼼히 챙겼겠습니까? 이런 판결문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연재욱은 우선 치밀하게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보고서를 받으면서 오탈자까지 꼼꼼히 살피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트를 집어 던질 정도로 치밀하게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는 사실, 이 판결문에서도 나옵니다. 또한 보고서 수정에 그토록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자기의 윗선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재욱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상세히 적시하면서도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를 하면 죄가 되고 내용 전부가 아니라 99.9%만 알고 지시하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결문에서 아마 군사법정의 판사가 꼬장을 부린지도 모르죠. 혐의는 아주 자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순방무미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준 거죠.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대로 김관진 장관이 보고받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군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또 판결문에서는요, 사이버사 활동과 국정원의 활동 사이에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연재욱 전 사령관의 후임인 옥도경 전 사령관은 부임 초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 내곡은 국정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곡동에 있거든요.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직접 주고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정권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해창의 북풍 공작처럼 정권이 바뀌었으면 다 깜빵 갔어야 될 인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김관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정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면죄부를 줄지언정 최소한 검사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담배값은 올려놓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사피우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자 전자담배 니코틴이 많다면서 150회 연속 흡입하면 치사량에 이른다. 그래서 단속하겠다.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니 밥도 150끼 연속해서 먹으면 배가 터져 죽습니다. 김치 나트륨이 고함량이죠. 150포기 쳐먹으면 치사량입니다. 국내 질소과자 질소가 고함량이라서 150봉지 섭취하면 치사량이다. 이런 식의 물도 150번 연속으로 먹으면 위장이 터져 죽을 겁니다. 이런 패러디가 난무할 정도로 정부가 담배값 인상, 국민 건강은커녕 세금도 걷기 위한 수작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는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분노할 것은 담배값 인상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질타합니다.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 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민들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니 화가 날 수밖에.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무려 22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만 7천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매년 수천억 원대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가뜩이나 법인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남발했다. 한 해에 줄어든 세수만 대략 7조 원으로 추산된다. 발표 당시 서민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삼았던 감세 정책은 서민들 세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됐다. 감세 정책을 실시한 이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금 부담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졌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취득세 연구 인하를 통해서 지방세수만 매년 2조 4천억 원가량 날렸습니다. 취득세를 연구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에 반짝 효과는 줬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무려 2조 4천억 원가량 날렸습니다. 광역지자체 세수의 가장 큰 축이 흔들리자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줄줄이 복지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지 않으면서 나라 돈을 엉뚱한 데 탕진한 사례는 정말 최고로 수십 건 쓸 정도라고 선대인 소장은 얘기합니다. 이처럼 온갖 미명으로
부동산이나 토건, 재벌 퍼주기에 수십조 원씩 탕진하거나 퍼주고 나서 정작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돈 좀 쓰자고 하면 돈이 없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도, 대학 반값 등록금과 기초연금도, 누리과정 예산도 줄이고 깎고 미루기 일수다. 줄여야 할 가계부채는 늘리는데 도가 텄는데 생활예산은 깎는데 도가 텄다. 뻑하면 돈이 없으니 참조라는 말이 정부 입에서 나온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아니라 참조경제라고 하겠는가. 돈 없으니 참아라. 돈 없으니 참죠. 창조가 아니라 참죠. 경제로 전락한 겁니다. 사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매년 7천억 원 드는 유지관리 비용만 있으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조중동을 비롯해서 부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업재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하면은 누가 사립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재단이 그 뒤에 있어서 무임성찬이 뭐니 온갖 난리 방구를 들면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도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안 합니다. 재벌 3세 4세들이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선계로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돼도 상속 증여세수는 제대로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개항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은 부자들 행태를 욕만 하고 말 뿐입니다. 왜? 그들의 상속세, 증여세만 제대로 받아도 당신들 아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관심 겁니다. 그래서 겨우 2.5% 정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도 좀 긋자는 방안도 기득권의 반발에 후퇴를 거듭합니다. 솔직히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가질 수 있는 계층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는 것은요, 상가나 혹은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나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피스텔 한 두 채쯤 가지고 있고 원룸도 한 서너 채 갖고 있고 아니면 아파트 두 채가 있어서 한 채 세놓고 있습니까? 상가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세만으로 꼬박꼬박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벌 기업에 입사해서 수십 년간 봉사하고 이사 타이틀 달아서 퇴직해서 손에 쥐는 한 돈 100억쯤 되는 자산을 가지고 그 돈으로 빌딩 하나 사가지고 세 받아놓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기득권 신문들이 떠들면 말 안 되는가 봐. 그거 안 되지. 나도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집 세나 먹는데 세금 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쏘가 넘어갑니다. 이 정부 그러면서도 유리할 지갑을 트는 데는 아주 눈이 벌겋습니다. 세수가 펑크나면 국민건강정진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세 인상합니다. 부가세 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들 세금 부담을 늘립니다. 지금은 책,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10%죠. 책도 농산물도 부가세 품목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가 지금 실패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 어느 때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미 낮은 법인세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낮추면서도 간접세 부담은 높아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는 걷지 않고 그나마 거둔 세금은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곳에 탕진하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서민들을 족치는 나라. 그야말로 삼정이 문란했던 조선 말기와 뭐가 다릅니까?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니 OECD 국가들 중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칼자루를 쥔 위정자들이 바뀔 리가 없으니 국민들이라도 단단히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담대값 인상에 대한 분노가 즉자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적 대우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여러분들이 새정치민주화 마음에 안 든다고 무능하다고 욕만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능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1980년대 초반은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학 졸업하고 취업 걱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복지 격차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사가 전두환 덕분에 대기업, 대졸 초임보다도 한 50% 더 높았습니다. 겨우 30년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을 따름인데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서 취업할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정말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은 백년하청이죠. 정말 대한민국 정권을 바꿔서 국가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아니 몸이 안 좋다기보다는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게 수시로 기침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기침한다고 해서 죽을 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원도 원주시 규례면의 뻗띠님, 영어로 PETIT, 불어 같은데 뻗띠, 스몰이라는 의미죠.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콩고다님, 국민조합인 150108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목이 간지러워서 그래요. 이닝01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건지로의 산들의 연장선님, 그리고 충남 아산시 실옥동의 근혜님, 근혜네, 근혜. 그리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우선순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2동의 답심리의 별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부산 연제구의 욱하게 만드네님, 그리고 울림과 열림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까마귀씨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하는 겁니다. 오후에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샤노레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조선동화 사설은 소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문고리 권력자들 호위무사 자처한 새누리당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십상시를 비호하는 친박들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 사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가 찌라시야! 라고 악을 쓰고 외친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드러났으니 인사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러다가 망하십시오. 라는 분위기를 조선일보는 알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쓰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문고리 권력자들 호위무사 자처하는 새누리당, 한심한 새누리당이죠. 여야가 오늘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을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어제 당연 출석 대상인 총무비서관 외
민정수석과 나머지 문고리 비서관들도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자 야당이 회의 보이콧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 자리 사람들이 국회 상임위에 나온 전례가 없고 검찰 수사로 비선 실세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야당의 요구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대로 정윤회 문건에 나타난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회동 등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정 씨와 문고리 비서관들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 정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입에서 나온 비선 실세들의 문체부, 경찰 인사 개입 주장이 사실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정 씨와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권력 암투 실상도 규명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가 의혹의 당사자들을 불러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미심쩍어 하는 부분을 묻고 따지는 건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여당이 먼저 문고리 비서관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증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고리 비서관들 역시 국회에 나와서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당당한 자세일 겁니다. 국회 출석에 손사래를 치면 칠수록 국민의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이번처럼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일제히 편을 갈라서 치고받은 이런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당청이 과거 관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합니다. 문고리 비서관들은 국회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라도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비선 의혹은 사법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의견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집권 2년 차에 문고리 권력들이 뭔 비리를 저지르고 뭘 했더라도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납니다. 역대 이런 비선들의 술의 비리 의혹은 임기 말에 갔어야 드러났어요. 임기 중에 절대 안 드러납니다. 이런 일 자체가 임기 중에 드러났다는 것, 이런 사실 자체가 박근혜 정권으로는 쪽팔린 일입니다. 아마도 정권의 실세가 두 줄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 줄기는 박지만이고 한 줄기는 정윤회. 뭐 그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정면으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충고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13일에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주요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다시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이 끝내 문고리 비서관들에 대한 방호벽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야당과의 갈등골이 깊어져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국정 운영의 차질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 공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문고리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막아야 할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올해 초는 어떻게 넘길지 몰라도요. 올해 중반 넘기면은 아마 여당 내에 반박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라도 야당과 져서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물론 친박들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니들의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명박 시대에 친박하면서 마치 야당인 것처럼 온갖 방정은 떨고 다 다니면서 자기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바로 박근혜를 추종하는 친박들 아니었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 상황.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정말 깜도 안 되는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자칭 보수단체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는 그래도요, 보수들이 그나마 교양과 체면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양과 체면의 뿌리가 친일의 단죄를 피한 덕분이라는 거 다 압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의식이 족하지 않으면 양반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수 세력들 그 뿌리를 파고 가면은 친일파 단죄받지 못해서 교묘하게 피해가가지고 그 부를 누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나름대로 교양은 있고 점자는 뺄 줄 알았는데요. 요즘 자칭 보수라는 분들 보면은 천박하다 못해서 오바이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신은미 마녀사장도 그렇습니다. 아휴, 진짜 뭣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런 극우 사이트에서 기생하다가 염산을 뿌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 막장이 끝날지 하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실 신은미 마녀사냥의 천박성은요, 바로 자칭 보수들, 수구 세력들의 밑바닥을 비판하고 있는 사설입니다. 종북몰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 조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한 신 씨의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뒤늦게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에 정부가 뛰어들어 불장난을 함께 벌이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저는 이유를 이유야 뻔히 알죠. 박근혜 때문이죠. 어차피 공무원 영혼 없습니다.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것도 차제에 손 좀 봐야 됩니다. 집권자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키고 지금은 법의 노조입니다. 그래서 하위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또다시 표변하는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작태가 계속될 겁니다. 이 공무원들을 다 국민은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존재예요. 신은미 씨의 체계 선정 취소 과정은 이 정부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2012년 11월에 출간된 신 씨의 방북기는 문체부가 문학 나눔 사업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다른 150종과 함께 선정한 책이다. 출간된 지 2년이 넘었고 우수문학도서로 뽑힌 지도 1년 반이 지난 책이다. 그 사이 아무 일도 없다가 지난달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선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갑자기 취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책의 저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면 무조건 취소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단 세력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저자를 고발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오히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신 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일부 종편 등 극단 세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니, 자기들의 이 종편을 통해서 북한을 묘사하는 걸 보면요, 오히려 북한이 지상낙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 될 프로그램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곳이 바로 종편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형태, 이런 저질 언론들이 국민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정권 바뀌어서 종편들의 허가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종편들에게 주어진 특혜들을 모두 회수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 방침 역시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볼 때 신은미 씨는 강제 출국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법당국이 신은미 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신 씨의 활동이 국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신은미 씨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출국당하면요 5년간 입국 금지됩니다. 범죄 혐의도 없는 마당에 강제 출국 조처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 과연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얀센님 닉네임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가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기침이 나고 하면은 방송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는 이 데이터가 없는 방송입니다. 제가 방송 1시간 안 하면은 1시간 동안 음악만 틀어놔야 될 그럴 형편이 있죠. 이게 참 저희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이 방송 못 한다면은 대신해서 정치평론가 한 명 이 자리를 맡아서 해주면 됩니다. 보통 방송들 다 그렇게 하죠. 휴가를 가더라도 미리 녹음을 해놓고 금요일 하루 빠지고 토일 그리고 월요일 방송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이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라디오는 그래도 TV는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서 지금 노정면 국장 사임 이후에도 그런 대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전반적인 혁신은 조만간 가해지겠습니다만은 라디오는 참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4월 1일 3월달의 대의원총회 그리고 4월 1일 뉴스케이 1주년 그 앞서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시고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해 주시면은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0점은 못 맞더라도 한 70점은 맞는 정도로 해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도와주신다면은
75점, 80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 세모녀 자살 사건, 세모녀 타살 사건,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참 이런 불행한 현실이 남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시작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어떤 시사점을 줄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좌절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모녀 가족은 끊임없는 생계 불안에 시달렸다.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고용 불안은 이 가족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만성 불안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람을 좌절하게 한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세모녀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혹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일시적 도움이 앞으로 살 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희망을 접었을 것이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 이 팍팍한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삶을 한도 끝도 없이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이 불안한 현실이 결국은 송파 세모녀를 자살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반면에 남들 보기에 번듯한 환경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해 사건, 가장의 실직과 주식 투자 실패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40대가 넘어서면요, 직장인 누구나 실직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취업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국가 중에서 기형적으로 높은 주 요인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따른 조기퇴직입니다. 왜 조기퇴직을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숙련된 솜씨를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그 임금 격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려는 이런 풍조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 할 것이 다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어지간하면 절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정규직도 나이 40만 넘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쫓아낼까만 궁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 세모녀 살해 사건의 가장은 어린 자녀들에게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투자로 제2의 인생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은행 부채에만 쌓이는 현실에서 가족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불안과 이에 따른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문제를 가져도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 제도는 있어도 중산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선진국 하는데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물론 선진국의 고용 유연성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딱 가져가지고 뚝심 있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 불안증에 따른 생계 불안을 해결해 줄 사회보장 제도는 외면합니다. 외국에서 쉽게 잘라도 되는 이유는 잘려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르는 고용 유연성은 받아들이고 사회보장 제도를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정권을 바꿔서 이 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맹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BFM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